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농객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지난 11월 9일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및 방송 3법입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불의를 참지 못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된다, 이런 제목으로 신문사 4곳에 기고해서 칼럼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입니다. 11월 29일 중앙일보 오피니언을 살펴보니까요,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대한 교수의 노란봉투법 강행은 다수의 행포라는 칼럼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바로 동질감을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매우 기쁨이 넘칩니다. 김대환 전 장관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정어린 칼럼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많은 식자층은 물론 일반 대중들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대환 전 장관의 글 제목은 노란봉투법 강행은 다수의 행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보시고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주도로 발의된 뒤 8년을 끌어오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 20일 전에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어렵게 한다. 또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시킨 겁니다. 이에 반대해온 여당은 의원 전원이 불참하며 법안 통과를 막아보겠다고 했지만 다수결이 원칙의 앞에 무력감만 보인 채 오로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본회의에 바로 회부돼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이다. 노동계는 통과 이틀 뒤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압박하고 나섰다. 참 세상이 온통 참 어지럽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한국노총마저도 이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러분, 한국노총 반성해야 됩니다. 간부들 일도 안 하고 말이죠. 연봉이 억대가 넘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그런 형평이 없어졌어요. 이제 세상이 바뀐 겁니다. 동등한 입장이에요. 제1야당은 그들의 집권 시기에는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을 오로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여 폭탄 떠안기에
성공하더니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마저 운이하고 있다. 다소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획득해 입법 폭주를 하겠다는 제1야당 인사의 호언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 공동체의 일반 의지에 대한 협박으로 들린다. 잘 지적하셨어요. 여기에서 필자는 다수결의 원리를 소환할 필요성을 느낀다. 영국의 계몽사상가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다수결의 원칙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국가가 일체로 나아가기 위한 편의적인 규칙이다.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은 구성원들의 동의로 결정되는데 현실적으로 만장일치가 불가능하므로 다수의 동의가 가장 커다란 힘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비판한 대륙의 계몽주의자들마저도 다수결 원칙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술적인 방안으로서 다수결이 대전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구성원들 사이의 충분한 토론이다. 단순히 다수의 커다란 힘, 즉 숫자에 압도된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다수결일지 모르나 그 기본 원리에서는 크게 벗어난 것이다. 비록 기본 원리에 충실한 다수결일지라도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 아닐진데 원리에 벗어난 다수결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근대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를 거역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조의 교섭권과 파업권은 대폭 확장하면서 사용자의 재판 청구권은 사실상 부인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문법인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 배치된다. 잘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노동자들과 사용자가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의 사유의 이 점을 분명히 적시할 것을 주문한다.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의 원리는 자유계약으로 발현되며 이는 신분에서 계약으로 이행한 결과다. 노사 관계 역시 신분 관계에서 계약 관계로 이행한 것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 사회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노동자와 사용자는 신분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계약 관계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근로조건을 맞춰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여전히 계급론적 발상에 근거해 계약의 범주를 넘어 노조에 편중된 권한과 면책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다수의 행포는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노동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노동개혁과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을 해야만이
정말 민주주의다운 그런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이미 거부권 행사가 예고돼 있던 방송법과 함께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집단 괴롭힘이다. 동시에 거부권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속보이는 정략에 불과하다. 명색이 제1야당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엔 입법까지 했으니 이제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노동계에 구걸한다면 이는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노동계도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 참 점잖하게 글을 쓰셨네요. 권리는 책임에 비례한다. 진정으로 하청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원한다면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원청과 하청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노조를 개편해 단일 교섭에 나서는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라. 이것이 노동계가 진일보하는 길이다. 참 강력하면서도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도 점잖하게 글을 쓰셨습니다. 동감합니다.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입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그 당시 사태가 벌어졌는데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 판결을 내린 후에 어떠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 과거에 그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런 노란색 월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유래가 된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노란봉투법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요,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들이 원청업체 그리고 대기업을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그 쟁의 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신원보증제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쟁의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바로 축소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근로자와 사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교섭단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약해졌다, 이런 것으로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